안녕하세요. 이서구의 투자 이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시장의 화두가 되는 삼성전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원하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바로 그 문제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서 증시 당연히 급락하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이 무겁던 삼성전자 그동안 못 샀던 개인들이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변곡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내일부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문제 심각한데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바닥을 치는 것이고요. 그 바닥을 이미 지난주 목요일 이미 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자금은 지금이 최악의 상태야. 바로 거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최악인데 더 떨어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에서 배우셨죠? 손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큰 자금은요. 매수를 했는데 더 떨어져 최악인데 더 최악이 나오가? 그러면 더 사면 되잖아요. 예상치에서 더 최악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일단 바닥 국면에서 벗어나는 현 상태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은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 바닥은 이미 집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없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그리고 보유 어제든 그제든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셨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 없이 좀 길게 장중 흔들림이 분명히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4%든 3%든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끌고 갈 작정하고 들어오셨죠? 삼성전자인데 보유하십시오. 그래서 수익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구의 투자 이슈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급등했습니다.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저는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는 먼저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 비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거 앞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실적도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사라 그래? 이미 그것은 예상된 바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개인의 큰 자금들 일개 개인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이런 모인 개인들이 아닌 큰 자금의 개인 그리고 일부 기관의 자금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들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가는 바닥을 잡아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급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근 3년치의 주가의 일봉의 흐름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제가 세 군데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년 전이군요. 2018년도 내내 삼성전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가 최저점 2019년 1월 1일, 1월 4일이네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과연 여기에서 누가 샀나?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5월과 6월 사이 저점을 다시 한번 찍습니다. 잘 올라가던 주식이 저점을 찍습니다. 바로 5월과 6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8월과 9월 올라가던 주식이 다시 저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최바닥 누가 샀을까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최바닥 국면에서 전문가들도 그래요.
애널리스트도 그래요. 개인이 사기 때문에 바닥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최바닥에서는 개인이 사는 겁니다. 그 비밀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 1위고 수출의 절대 우위를 가진 IT의 큰 형님 삼성전자, 바로 이것이 기준 잣대가 되는데 삼성전자, 바로 이 삼성전자는 과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보죠. 수급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죠. 자, 앞서 있었던 2019년도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막대 그래프가 개인의 매매 동향이에요. 개인의 매매 동향. 하락하면서 계속 개인이 매매를 합니다. 2019년도에도 똑같았습니다. 최바닥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습니다. 그 전에도 바닥 국면에서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습니다. 물론 파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빨갛죠. 최바닥에서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어요. 문제는 근데 다른 데 있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다음 차트 또 올라가다가 5월, 6월에 주가 바닥을 쳤습니다. 주가 바닥을 치는 그 흐름 안에서 최저점 요날 누가 샀습니까? 보이시나요? 개인이 샀습니다. 개인이.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쌍바닥을 긋는데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삽니다. 네, 개인이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개인이 샀을 때. 그런데 그 다음번에 8월, 9월 요 사이를 한번 보시죠. 주가가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누가 삽니까? 바닥에서. 개인이 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쌍바닥을, 삼중 바닥을 긋는데 또 누가 삽니까? 개인이 삽니다. 개인이 사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앞에 거는 맞습니다. 아직 못 오릅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요. 주가 바닥은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여기에서 왜 개인은 항상 외국인한테 돈을 뺏기고 기관한테 돈을 뺏기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느냐? 문제는 여기 있죠. 앞에 차트 잠깐 보시죠. 그 다음 날부터 조금씩 올라가니까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산 개인 단타로 이제 빠져나와야지 뭐 나름 뭐 5% 삼성전자로 먹었으니까 만족이야. 이런 매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미리 바닥을 예상하고 먼저 들어온 개인이 본전 왔으니까 아이고 야 이거 그래도 한 2주 기다렸는데 본전 아유 그냥 팔고 아직 불안한데? 뭐 중국 문제도 있고 불안해. 그러니까 일단 팔고 다시 보자 라고 했는데 웬걸?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즉 주가 바닥, 개인의 매수에서 아직은 주가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상 바로 이 최저점을 만든다는 이 사실에서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뒷날부터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추세력으로 끌어올린다라는 거, 바로 작년, 재작년 흐름에서도 나타났고요. 역사상으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넘어보시죠. 그 이후의 주가 흐름. 예, 최저점을 기록한 바로 그 순간 개인이 매수했는데 개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아요. 최저가를 또 만들었을 때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팔아요. 최바닥에서 개인이 매수해서 바닥을 만들었는데 올라가니까 팔아요. 우리 여기서 배울 점 하나 있죠. 최바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어저께 매수했었던 개인이 최바닥에서 매수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거 아신다라는 것이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저께까지의 주급 동향을 잠깐 보시죠. 어제까지의 수급 동향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외국인이 뭐 예전에 매도했던 것보다는 작지만 300만 주 매수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기관은 슬쩍 매수를 했지만 쌍끌이 매수로 오늘 처음으로 320만 주나 들어오고, 더군다나 연기금은 뭐
해가 지나 뜨나, 즉 주가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계속 매수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 상태 한번 보시죠. 현재 주가 상태 고점을 이룬 이후에 바로 올 1월 달이죠. 63,000원대, 62,800원 최고점을 찍고 쭉 빠져가지고 4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최바닥 누가 사요? 개인이 사요. 그런데 잡아 돌리는 강한 양봉이 나오는데 개인이 다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앞에서 공부 다 했죠? 경기 동향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용면으로 보면은 중국 인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한답니다. 맥도날드를 비롯한 애플 스토어 이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한답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문을 닫죠. 중국의 사례를 보니까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2, 3개월 뒤면은 문을 열더라. 예상치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상치, 최악의 국면 예상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 상태를 형성을 했고 주가 바닥을 바로 어제 이 바닥을 만들고 지난 금요일 최저점을 기록한 그날 이후 오늘 그것을 다 잡아먹는 양봉의 10% 급등. 그러면은 바로 어제 기록했었던 그리고 그 바로 전전날 기록했었던 이 최저가는 일단은 바닥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접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변 환경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했었는데 여기에서 야, 나 어저께 샀는데 10% 벌었어. 아주 기분 좋아.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분명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만 장기 투자자시라면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일단의 목표가는 중기 목표가는요. 5만 원 선을 넘어서서 지지돼서 다시 5만 5천 원까지는 1차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46,950원, 47,000원이라고 하죠. 그래도 47,000원에서 55,000원이면은 약 20% 가까운 수익률이죠. 예. 중기적으로 안전한 주식, 우리나라 삼성전자 첫 번째 손가락 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랑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우량 투자자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후 뭐 여기에서 위로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조정 시에는 이미 바닥을 쳤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가 바닥을 쳤어. 그러면 여기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조금씩 흔들릴 때 담아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보유해서 목표가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고 뭐 실력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든 어제 더 낮게 오늘 더 낮게 매수하셨다면 이걸 단기 단타로 치기보다는요. 일단은 매수 후 보유. 그래서 1차적으로는 5만 원 건너뛰고 여기에서 조정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5만 원 넘어서 한 번쯤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5만 5천 원 선까지는 충분하니까요.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주도주와 대장주의 역할을 따로따로 합니다. 주도주란 무엇이냐? 시장 전반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면서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를 만드는 것이 주도주고요. 대장주는 그 업종 안에서도 그 섹터 안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아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대장주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주도주라면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 관심이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은 가능성, 앞으로도 더 그 가능성이 크니까 SK 하이닉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관심 대상인
반도체 업종,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실적이 급증하면서 턴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재고가 다 팔리면서 고정가도 또 올라가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적이 갑자기 또 급증하는 것이 2분기 내에 일어날 것이라는 점, 이렇게 보면 지금의 주가 바닥은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SK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석우의 투자 이슈, 이슈입니다. 투자 이슈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화두가 되는 이 종목, 그리고 대장주, 그리고 주도주 역할을 하는 이 종목 관심을 기울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급의 비밀, 오늘은 뭐 기본적 분석 이런 걸 떠나서 수급의 비밀이 있다, 주가 바닥을 만드는 비밀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우의 투자 이슈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